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단어 암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단어 암기를 저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단어 암기는 뭐 미국 아이들도 다 외우죠.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기 때부터 단어 받아쓰기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미국 아이들도 단어를 외워요. 단어를 외우는데 단어 암기라 하면 이제 단어 스펠링 암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스펠링 암기를 굳이 어린 아이들한테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어 암기는 스펠링을 외워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책 다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단어를 책을 많이 읽어서 습득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어를 자기 것으로 만들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 암기는 고학년 아이가 지금 5, 6학년, 5, 6학년이라면 단어 암기를 시키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단어 암기를 해도 될 것 같은 아이는 듣기, 말하기, 읽기가 다 된 상태인 아이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도 단어를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단어 스펠링을 암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어 글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어를 말로 다 할 수 있어. 자기 생각을 영어로 다 말할 수 있고 이야기까지 다 지어내는데 그걸 글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꾸 단어가 막히면, 스펠링이 막히면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하다가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영어가 다 듣기가 편하고 읽기가 다 되는 아이들, 그리고 말까지 되는 아이들은 영어 스펠링 단어 암기를 시작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라이팅을 시작할 준비가 된 아이들은 단어 스펠링 암기를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단어 암기를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인 아이들인데요. 그 이유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 나이 때부터 단어를 암기를 시키면 아무리 우리 아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너무 순종적인 아이라 학습을 잘 따라와요.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영어 단어만 외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단어는 정말 우리가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억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재미는 없어요. 단어를 외우는 것이. 스토리를 통해서 책을 읽고 책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습득하는 거는 재미있지만 단어를 단순 암기를 하는 것은 재미있진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학원 가서 단어를 외우고 단어 시험을 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엄마표 영어는 재미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재미가 들어가야 되고 억지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억지로 하면 엄마와 아이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또 아이가 영어를 또 싫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릴 때는 단어 암기를 추천하지 않고요. 아이가 듣기가 되고요. 읽기가 되고 그 다음에 쓰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단어 스펠링 암기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이가 처음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단어를 암기해서 단어 뜻을 안 상태에서 영어책을 읽는 훈련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쉬운 책만 읽을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쉬운 책에서 그 다음에 단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단계를 높였을 때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답답해서 그 다음 장으로 진도 나가는 걸 어려워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모르는 단어가 한 장에 두세 개 정도 있으면 아이들이 유추를 해야 해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항상 단어를 공부하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불편해해서 책이 재미가 없어져요. 결국은 또 책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책에 빠지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단어를 너무 100%다 알고 책을 읽어야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하면 정말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단어 암기는 조금 뒤로 밀어두시고 듣기 충분히 다 하신 후에 읽기 천천히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단어 암기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어를 습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과 다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습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그 다독을 통해서 단어를 습득하는 방법이 되게 좋고 또 여러분께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단어를 다독을 통해서 습득하면 아이들이 힘을 들이지 않고 억지로 단어를 외우지 않고
단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책을 읽어요. 책을 재밌게 읽는 사이에 단어를 앞뒤 문맥 유추를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그 하나의 스토리에서 이 단어가 유추가 됐으면 또 그 똑같은 단어가 또 다른 스토리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단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예화로 제가 저희 딸 엘라랑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 주니비를 듣고 있던 것 같았어요. 주니비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tattle 이런 단어가 지나갔어요. tattle. 저는 그래서 tattl이 뭐지? 저는 근데 저 운전하느라 그 앞뒤의 스토리를 듣진 않았어요. 스토리를 계속 듣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다 갑자기 tattl만 들렸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tattle 엄마 뭔지 모르겠는데 tattl이 뭐지? 뭔지 알아? 했더니 아이의 말에 따르면 tattl은 친구가 한 일을 선생님께 말하는 거래요. tattl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답답하시죠? 답답하면 우리는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tattl은 뭐냐면 고자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근데 고자질하다라는 선생님께 이르다 이런 뜻 사전을 찾지 않고 그냥 앞뒤 문맥을 듣고 그 tattl이 무슨 뜻인지 그냥 알게 된 거예요. lasso라는 단어가 있어요. lasso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림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요. 네, 보이시나요? 이런 단어, 이런 그림에 이렇게 lasso가 있어요. he lassoed. 네, 거꾸로 보이시지만 he lassoed.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lasso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묶다, 가두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림과 글을 봐도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단어를 외우지 않고 그냥 스토리를 통해서 단어를 계속 픽업한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이 lasso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 처음 본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전에 또 다른 책에서 또 다른 유튜브 동영상이나 그런 곳에서 lasso라는 단어를 이미 들었어요. 많이 듣고 이 아이는 들었던 게 다른 스토리에서 또 나와서 이게 lasso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또 그거를 또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저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단어 암기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단어 암기를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더 빨리 시작한다고 영어를 더 빨리 잘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정말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영어를 많이 듣고 읽고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많이 들려주는데 얼마나 많이 들려줘야 되는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줘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읽어야 모국어처럼 얼마나 많이 읽어야 그런 단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느냐,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마다 달라요. 한글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 영어 단어를 한 2-3번만 봐도 픽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어릴수록 한글 책이 쌓이지 않은 아이들은 똑같은 단어를 좀 더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들었을 때 또 자기 걸로 만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몇 권의 책을 읽어야 이 하나의 단어를 습득하냐 보다는 그냥 많이 읽어주시면 그 많이 읽었던 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또 3년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는 학원을 다녀도 가질 수 없는 깊이 있는 영어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영어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일지라도 1년간은 충분히 듣기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2학년인 아이들은 2시간? 너무 긴가요? 처음에는 30분에서 조금씩 늘려줘서 아이가 영어를 편안하게 본다면, 재밌게 본다면 이렇게 1시간으로 늘리고 또 1시간 반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이면 2시간, 하루 2시간, 또 2시간 내내 영어를 또 화면 앞에서 보라는 건 아니에요. 영어 이동 시간에 소리 들려주고요. 차에서 들려주고, 보고 밥 먹을 때 소리 들려주고, 자기 전에 들려주고, 이렇게 모으고 보다 보면 하루에 2시간은 꼭 최소 채워주셔야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 생각에 조금
아이가 영어가 성장하는 게 보인다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2시간은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3시간. 네, 그렇게 되고요. 3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죠? 3시간이라 하면 이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했잖아요. 조금 뭐 늦다고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엄마표 영어 어렸을 때부터 모국어처럼 천천히 가는 아이들에 비하면 조금 엄마가 조급한 면이 생길 시기예요. 남들은 학원에서 단어를 100개씩 외우고 있는데 엄마가 조급해질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많이 영어에 조금 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조금 집중을 해 주셔서 듣기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듣기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아이들은 그 다음에 듣기와 읽기를 병행하시고 그렇게 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휘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엄마표 영어에 도움되는 소재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ye.